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할 연구는 장애 학생의 화제 대피 기술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VR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사용성 평가 연구입니다. 저희 연구진은 박경호 교수님을 비롯해서 저와 그리고 박지민 선생님께서 연구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 재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한경인입니다. 네, 오늘 발표할 연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부터 연구 방법, 결과, 결론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인데요. 연구의 필요성을 보시면 화재는 모두 아시다시피 신속한 대처와 그리고 안전한 대피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어, 재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 학생들은 인지적 그리고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서 화재와 같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안전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특히 지적 기능성이 낮은 이런 장애 학생들에게는 뭐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이런 안전 교육보다는 시각적 자료와 체험 중심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하여 저희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우리 VR이라고 하는 도구들이 현재 많이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VR 기술을 활용해서 재난안전 교육의 효과를 조금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의 극대화를 좀 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재난안전교육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가 제한적인 이런 현 상황을 비추어 보아서 저희들은 VR 기술을 활용한 화재 대피 훈련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장애 학생들이 화재 대피에 자신감을 형성하고 그리고 실제 상황에 꼭 필요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화재와 같은 이런 상황들은 실제 화재가 난 상황들을 연출해서 교육을 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VR 기술이 이런 화재 대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연구 방법을 보시면 저희 VR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ADDIE, AD 모형이라고 하는 교수 학습 모형을 활용했습니다. 이 모형은 분석 단계부터 설계, 개발, 그리고 실행기 평가 이런 그런 절차를 거치는 어떤 하나의 모형인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VR 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하였고 각각 개발 절차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단계인데요. 분석 단계에서는 보통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하고, 이제 이 교육 콘텐츠와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문헌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 교수 3명과, 그리고 현장의 특수교사들이시죠. 전문가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고, 저희들 화재 대피 기술 관련된 문헌으로, 어,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의 그 문헌들을 분석을 하였고, 그리고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가이드북, 그리고 학교 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모두 분석을 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뽑아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분석해서 화재 대비 교육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어떤 안전교육 콘텐츠 내용 요소들을 이제 뽑아냈었고, 이것을 이제 표 이와 같이 어떤 관련 문헌들의 어느 문헌들과 이 내용 요소가 관련이 있는지를 쭉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추출한 내용 요소는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 각각의 문헌들에서 모두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 교실에서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 알기 이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 단계인데요. 이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안전교육 교육 콘텐츠 유형을 결정을 하고 내용 구성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VR 콘텐츠로 VR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 이유는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최대한 실제감을 경험해서 간접 체험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 VR 콘텐츠를 결정을 하였고, 여기에 조금 게임 형태를 도입을 해서 이제 VR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처음부터 이거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미로찾기라든지 이런 게임 형식을 도입해서 미니게임을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안전교육 콘텐츠 학습 목표 및 세부 내용을 도출하였는데요. 앞서 분석 단계에서 보았던 내용 요소들, 각각의 내용 요소들마다 이제 지식 이해, 뭐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영역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세부 교수 내용들을 각각의 내용 요소들마다 차시와 함께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앞 옆에 있는 표 3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개발을 직접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안전교육 콘텐츠를 직접 구현하는 것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분석 단계에서 우리 관련 문헌들의 모든 문헌들에서 나왔던 내용 요소인 교실에서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 알기 이 부분을 이제 선정을 하여서 이 부분만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VR 콘텐츠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VR 체험이 가능하도록 총 8개 장면의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였고, 이 밖에도 지하철에서의 화재 대피 방법 동영상을 포함해서 비상구 찾기 게임 등을 추가하여서 이제 스토리보드 전체 안전교육 콘텐츠의 그 전체 내용을 구성을 하였고, 일단 1차로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한 것을 특수교육 전공 대학 교수 1명과 그리고 특수교육학 박사 2명에게 의뢰를 해서 내용 타동들을 점검을 하였고 그들에게서 받은 피드백 내용을 토대로 2차로 최종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때는 각각의 장면들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등장인물의 역할을 좀 구분시켜주고 그리고 각 장면마다 강조할 부분 그리고 자막, 배경음악, 뭐 힌트 설정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표 4에서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그 순번에 따라서 어떤 단계를 거쳤고 그 단계들마다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이제 어, 그 구성을 해서 어, 최종적으로 어,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래픽 디자인 전문가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VR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인 푸딩이라는 업체와 함께 협업을 하였는데요. 이 최종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쪽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 관련된 내용으로 어, 화재 대피 훈련 관련 이제 VR 교육 콘텐츠를 그대로 구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와 서로의 의사소통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연구에 참여했던 현장 특수교육 전문가 집단이 그래픽 디자인 전문가 분들이 이제 만들어주신 VR을 직접 구동해보고 어떤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되는지를 여기서는 2회 이상이라고 했지만 수없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정교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 집단이, 그리고 연구진들이 구현하고 하는 내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실제로 이렇게, 어, 그 콘텐츠로 보여질 수 있도록, 어, 여러 번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최종 콘텐츠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림은 화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그림 1과 2가 있는데 1은 이제 대피할 때의 방법이 이제 VR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캡처해서 가지고 온 것이고 이때 이제 대피할 때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VR 고글을 끼고 이제 그 VR 콘텐츠를 실행하게 되면 그 VR 콘텐츠 VR 그
기계 안에서 이 화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그 안에서 각각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퀴즈를 통해서도 이 내용들 아이들이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그 교육 콘텐츠의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제된 VR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글을 활용을 해서 쓰고 이 조이스틱 그 뭐죠? 손잡이를 활용을 해서 조이스틱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익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실게요. 다시. 이제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으세요. 이렇게 손수건을 물에 적시면 VR 실행 연기흡입을 최대한 적게 영상이에요. 마실 수 VR을 있어요. 쓰고 보면 이 대피 화면이 마스크가 있다면 이렇게 하세. 직접 이제 손잡이를 손수건을 이렇게 막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 앞으로 올 수 적실 물이 모자랄 경우 물티슈로 입과 코를 막아요. 손수건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침을 묻혀 입과 코를 있고, 이제 선생님이 가시면 저희가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연기를 마시면 정신을 잃어 대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최대한 숙이고 이제 따라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손잡이를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실제감이 이제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 및 평가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실제 저희가 만든 교육 콘텐츠가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얼만큼 이제 있고 이제, 어떠한지를 특수 학교에 계신 현장 교사 26명을 대상으로 이 콘텐츠를 직접 VR을 활용해서 실행을 해보시고 나서 어땠었는지를 사용성 평가를 받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성 평가지와 관련된 1차 질문지를 작성을 하였고, 그 다음 전문가들에게 내용 타당도를 점검받은 후에 질문지를 수정해서 최종 질문지를 완성했습니다. 표 5는 이렇게 사용성 평가 요소 및 주요 내용인데요. 저희는 이제 크게 영역을 사용성, 그리고 교사학습 지원, 기술 지원 영역으로 나누고 평가 요소들을 기능 학습성, 조작 용이성, 그리고 가독성 및 직관성, 실제감, 그리고 교사학습 지원에서는 교사학습 전략과 효과성, 그 기술 지원 부분에서는 접근성과 기술 안정성 요소들을 총 어, 8가지 요소의 문항수는 35문항이었고, 이제, 평가 척도는 4점 척도, 4점 라이커트 척도를 활용해서 저희들 사용성 평가를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만들어진 저희 VR 교육 콘텐츠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보시면 먼저 개발된 안전교육 VR 교육 콘텐츠의 특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기반의 몰입형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VR 콘텐츠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 설계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 물론 비장애 학생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장애 학생들 인지적이거나 신체적인 어떤 제한성이 있는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그러한 특징들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의 화제 대비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단계별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반복 학습과 실습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불이 나지 않더라도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반복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교사와 학습자를 위한 지원 요소를 포함해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학습 자료를 제공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을 유도하는 간접 체험을 제공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그 연구 방법 쪽에서 이야기했었던 사용성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남녀 비율을 보았을 때 여선생님의 비율이 좀 더 높았고 응답 비율이 좀 더 높았고 연령은 30대 그리고 교육 경력은 5에서 10년 차이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학력은 학사 그리고 학사의 학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무지는 모두 특수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으셨고 장애 학생 대상으로 VR 활용을 했던 교육 경험은 대부분 지도 경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제 대피 VR 교육 콘텐츠 활용에 어느 학교급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도 여쭤봤었는데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에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VR 콘텐츠는 좀 고글을 착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요. VR 교육 콘텐츠 사용성 평가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 저희가 4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3점 이상의, 어, 사용성 평가가 이제 3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보면, 대부분 그래도 그 내용들을 좀 동의한다라고 보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VR 기계를 직접 착용을 하고 콘텐츠를 실행을 하다 보니 디지털 멀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고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끼리 이제 협의를 하였고 논의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효과성의 그 점수가 가장 높은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봐서는 무언가 좀 디지털 멀미라든지 아이들이 VR 고글을 착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경우에 이 안전교육으로 그리고 화재 대피 훈련으로 인해 교육으로서 이제 VR 교육 콘텐츠가 굉장히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이제 안전교육으로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화재 대피 훈련으로서 이제 이 VR 교육 콘텐츠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타 의견으로 이제 해주신 것들을, 내용들을 쭉 저희가 분석을 한 내용도 실어 보았는데요. 우선 기타 의견에서는 크게 효과성과 학습 유용성 측면, 그리고 사용자 평가 경험과 접근성 측면, 그리고 교육 콘텐츠 및 기능 측면으로 이제 구분을 이게 범주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효과성과 학습 유용성 측면에서는 VR을 활용해서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체험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뛰어날 것 같다.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중증 장애 학생들에게 특히 흥미를 유발하고 몰입감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 이제 VR 기계 사용 중에 어지러움 또는 멀미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주셨고, 그리고 VR 기계 사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캐릭터가 학습을 도와주면 더 유용하게 이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연기 흡입 방지 물품이나 그리고 대피 마스크 사용 방법이 팝업 창으로 제공된 부분이 되게 효과적이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VR 교육 콘텐츠는, 그리고 특히 화재 대비 훈련을 위한 VR 교육 콘텐츠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좀 의미 있지 않았나라고 저희들은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렸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실제 화재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몰입감과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VR 콘텐츠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까지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면 실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몸이 기억한다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제 행동으로 이렇게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런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아니었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VR 기술이 어떤 단순한 학습 매체를 넘어서 장애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VR 기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연구도 확실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학생들의 이런 VR을 활용한 어떤 첨단 기술들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연구가 좀 의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연구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